자, 여러분 이어서 보는데 거기 44페이지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를 보기 전에 그 기출 체크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기출 체크 한번 보시면 기출 체크 한번 봅니다. 문제를 좀 수정한 건데 한번 보세요.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문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문제가 원래 26회 시험 때 어떻게 나왔었냐면 다음 중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거. 자, 그래서 일단 주민세 보세요. 주민세는 특광 시군이죠. 그잖아요. 아까 주민세 특광 시군이고, 취득세 특광 도고,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는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는 특광 도, 어떻든 간에 특별시 광역시세고요. 등록면허세는 자치 구세라고 했죠. 구 도가 과세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는 다음 중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것을 이렇게 돼 있었어요. 원래 원문이. 그리고 이걸 수정한 건데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세 요건 지워야 돼요. 왜냐하면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유치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등록면허세도 등록면허세는 물론 이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안 지워도 뭐 답은 되겠네요.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누구예요? 구세잖아요. 그래서 저 5번이 정답인데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 시세이기도 하잖아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취해야 되니까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조금 애매해져요. 그래서 원래 원문대로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원문에는 원래 26회 때는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거. 그래서 특별시세가 아닌 거 어떤 거예요? 5번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죠? 구도잖아요. 구세라고. 아까 그래서 교재 수정해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 표에도 해설에도 표에 보면 구세인 세금이요. 구세인 세금,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돼 있잖아요. 등록면허세는 구세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아까 교재에 좀 오류 있어서 제가 수정해 드렸고요,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는 구도가 과세유치예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뭐라고요? 구가.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유치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표를 조금 하여튼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하여튼 문제를 아예 지우는 게 낫겠네요.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거 이렇게 되는 게 좋습니다.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지우시고요. 문제에서. 그래서 원문대로 원래 26회 때 기출됐던 것은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거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가 아니라 이건 지우고 특별시세인 조세 세목이 아닌 거 해가지고 5번 등록면허세로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여튼 아까 지방세는 과세 주체에 따라서 제가 분류해드린 대로만 기억하면 됩니다. 특광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 어떤 거? 취득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세 가지. 그 다음에 구세고 도세인 거. 구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은 등록면허세. 시군구세인 거 재산세. 그리고 특광 시군세인 건 어떤 거? 지방소득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딱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자치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활동별 관련 조세 있죠?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이것도 기억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냐면, 자, 여기 봅니다. 먼저요, 우리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부동산 활동별 분류요. 활동별 분류. 자, 활동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세금,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 이용 시에 부과되는 세금, 또 부동산 처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 이렇게 해서요 조세를 분류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되셔가지고 고객들한테 부동산을 살 때 또 보유할 때 가지고 팔 때 내는 그 세금들에 대해서 절세와 관련해서 어떤 누구 명의로 취득하면 더 좋고 몇 년 보유하다가 어떤 걸 먼저 팔고 막 하면서 쫙 이렇게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 특히 요새 세법도 개정도 많고 그런데 그 개정과 관련한 내용도 딱 숙지했다가 그 개정 내용 세법도 내용도 딱 설명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하면서 고객들에게 쫙 설명을 해주고 브리핑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대부분의 공인중개사 나가서 실무에 나간 합격에 하신 분들이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고객들이 뭐 세금 관련해서 물어보면 그냥 이론 배운 것과 그 현실이 매치가 안 돼가지고 당황해 하다가 그냥 결국은 하는 말이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넘기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공인중개사가 되셔가지고 유창하게 세금 관련해서 설명은 못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 이건 알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자주 가끔씩 물어보는 것이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를 골라봐라. 자 30회 시험에서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를 골라봐라. 뭐 부동산 처분 시에 양도할 때 양도자가 납부하는 조세에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취득 시에 보유 시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을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는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딱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좋습니다. 먼저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어요.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요 쭉 더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상속세 증여세요. 상속세나 증여세도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그런 세금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분을 우리가 피상속인이라고 해요. 이 피상속인 사망을 통해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 상속세인데 보세요. 피상속인 사망해가지고 부동산을 상속으로 무상으로 취득할 때 상속세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도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살아생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고 무상으로 이전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상 이전받는 수증자가 내는 세금이요. 자, 부동산을 증여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할 때 뭘래요? 증여세 내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나 증여세도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더 있지만 이 정도.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재산세요.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가 나오면 웬만하면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는 친구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요? 그렇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특정부동산에 대한 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처럼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목적으로 특정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자, 그리고 더 있지만 이 정도.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가 있는데 어떤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그런 국세입니다. 쭉 더 있지만요. 그래서 취득과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세 가지는 요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거예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얘들은 보유세 세 가지 꼭요. 그 다음에 자 처분 시에 양도 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예요? 양도소득세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딱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얘네들 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에서 먼저 여기 보겠습니다. 지방세에서 또 국세에서 취득과 보유,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 자 비교해서 보시면 여러분 봅니다. 보시면은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그런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 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 어떤 거예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처분 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예요. 자, 요걸 먼저 딱 중심을 잡아요. 취득 시에, 보유 시,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을 딱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세금들이 있냐면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어요. 취득에도 부과되고, 보유에도 부과되고, 보유에도 부과되고, 양도에도 부과되고,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는데 그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을 한번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먼저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아까 맛배기로 배우는데요.
지방교육세라는 세금 있잖아요.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잖아요. 부가세들은 여러분요. 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내면서 모두 같이 내요. 지방교육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도 같이 내요. 지방교육세도. 그러니까 지방교육세가 취득 단계에서도 부과돼요. 얘네들 부가세일 때는. 또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지방교육세가 또요. 보유 단계에서도 재산세 내면서 같이 내니까 얘가 보유 단계에서도 부과돼요. 이렇게 어떤 세금들은 취득에도 부과되지만 이렇게 보유에도 동시 부과되는 그런 세금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세금이냐면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종합소득세. 자, 종합소득세, 소득세 중에서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보세요. 부동산 우리가 보유 중에 임대업을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해요. 그러면 그 임대업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부동산 보유 시에 종합소득세를 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종합소득세가 또 양도시에도 부과될 수 있는데요. 보세요. 부동산 매매업을 해요.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부동산을 팔 때는 부동산 매매업자, 매매 사업자는요, 매매업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또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역시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보유와 양도에도 이렇게 동시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소득세 납세무자가 여러분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재 이제 뒤에 있는데 제가 좀 더 핵심적인 것만 좀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리면요. 여러분 여기 봅니다.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지방소득세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방소득세는 아까 배웠어요. 우리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에? 그럴 때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중에서 얘만 지방소득세만 과세주체가 누구였어요? 아까 특광시군요. 얘는 과세주체가 특광시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세인데 도가 있는 곳에서는 시군세입니다. 특광시군세였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특광도. 얘만 특광시군이었잖아요. 아까 배운 게. 그리고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요. 얘는 독립세예요. 독립세. 그래서 부가세가 아니라 뭐냐면 독립세입니다. 아까 우리가 독립세, 부가세 배웠잖아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독립세. 이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부가해서 받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부가세.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시험과 관련한 주요 세금들은 다 뭐냐면 독립세고 그 부가해서 받는 세금 부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또 지방교육세 같은 애들이 부가세목이었습니다. 독립한 세금이 부가에서 받는. 근데요, 여러분, 이 지방소득세가요, 지방소득세 납세무자는 어떤 애가 납세무자냐면 얘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눠지는데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무자가 내는 게 개인지방소득세고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무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자가 내는 세금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소득세나 법인세 낼 때 그 소득세나 법인세의 10% 주민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다가 이게 바뀌어가지고 지방소득세가 이제 10%로 부과됐었어요. 지방소득세가 부가세였어요. 독립세가 아니라 예전에는 소득세나 법인세에게 10%로 부과되는 부가세였다가 이게 몇 년 전에 독립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지자체에 과세 자율성을 주고 과세권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등등 그러기 위해서 얘를 독립세로 전환시켰는데 근데 여태까지 어땠냐면요. 2019년도에도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어떻게 했냐면 관할 세무세, 소득세 말하자면 이제 소득세가 1,000만 원이면 얘는 100만 원이거든요. 10분의 1로 해서 계산이 되면 소득세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도 같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했었어요. 얘가 독립세로 전환됐으면 독립세로 전환됐으면 부가세가 아니니까 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해당 지자체에 따로 신고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여태까지는 같이 몇 년 동안 독립세에서 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세무서에 신고 납부했었어요. 왜 그랬냐고요? 불편하잖아요. 국민들이 여태까지는 소득세, 부가세일 때는 그냥 같이 세무서에
지방소득세까지 냈었는데 이걸 따로 신고하려면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니까 요 지방소득세를요. 여태까지는 같이 그냥 유예 기간을 두고 세무서에 같이 신고했었어요. 근데 올해 2020년도부터는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지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가지고 올해 2020년도부터는 이제 소득세 신고할 때 여러분 종합소득세라든가 양도세 신고할 때 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요거 지자체에 따로 이제 신고해야 돼요. 근데 올해까지는 유예 기간을 둬서 이렇게 이제 따로 신고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또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제 요거를 따로 이제 신고하도록 이제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든 간에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이런 식으로 소득세 납세무자가 내는 세금이 지방소득세입니다. 또 지방소득세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돼요. 소액징수 면제. 보세요.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데요. 요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교재 나오는데요. 소액은 징수 면제한다. 몇 푼 안 되는 거 안 받고 말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방소득세 거기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은 요거 징수하지 않아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방소득세 세액이 딱 2,000원이면 징수해요, 징수하잖아요.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여러분들.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거 지방소득세가 독립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27회 때. 독립한 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정답 지문이 틀린 거 골라라 문제에서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저게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대한 이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대부분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방소득세가 독립화 문제로 또 나올 가능성이 낮지만 또 나온다 그러면 대부분의 규정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같으면 대부분 그 소득세 규정을 대부분 준용해요. 그래서 대부분 준용하니까 양도소득세에서 배운 지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지방소득세는 이런 것들. 그리고 세율은 요건 좀 길어가지고 말로 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거냐면 과세표준은 소득세액으로 해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은 소득세 계산된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요. 이때 세율은 소득세율의 10분의 1로 돼 있어요. 10분의 1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득세 세율이 이렇게 해서 이제 세금 계산하는 건데 양도소득세 세율이 만약에 70%다 그럼 지방소득세는 7%, 양도소득세 세율이 50%면 얘는 5%, 양도소득세가 40%면 얘는 4%, 양도소득세가 6에서 42%면 얘는 0.6에서 4.2%까지예요. 그러니까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에서 10분의 1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으니까 지방소득세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이면요 자동 계산이에요. 양도세가 1,000만 원이면 그 1,000만 원을 양도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양도세 적용되는 세율의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하니까 자동 계산이에요. 양도세 1,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얼마? 100만 원. 종합소득세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얼마?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 계산됩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에 관해서는 원래 법령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이 대충 이런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정도 내용을. 자, 알면은 그러면 대충 여러분 답 보실 수 있고요. 이 정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추가해서 이제 5, 6월 달에 조금 된 내용을 제 요약집으로 해서 이제 좀 더 그때 보기로 하고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내는 세금이니까 여기 보세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낼 때 있잖아요. 종합소득세 부동산 보유 중에 임대업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보유 중에 낼 때 자, 모두 함께 내냐면요. 지방소득세도 같이 내요. 지방소득세도. 소득세 납세무자가 내는 게 지방소득세니까 지방소득세도 같이 냅니다.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양도 단계에서 낼 때 모두 같이 내냐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내요.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자 보세요. 지방소득세도 보유와 이렇게 양도시에 또 역시 동시부과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의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과 되고 지방소득세도 보유와 양도에 이렇게 동시부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동시부과 되는 애들이 세금들이 더 있는데요. 걔네들만 따로 제가 뽑아서 한번 다른 모습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동시부과 애들만 따로 한번 뽑아볼게요. 부동산, 취득과 그 다음에 보유, 그 다음에 양도 이렇게 해요. 자, 그랬을 때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취득에도 부과되고 보유 단계에서도 부과되고요. 근데 양도 단계는 부과되지 않고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아까 저기 봤는데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취득 단계도 보유 단계도. 근데 양도 단계는 부과되지 않고. 근데 또 보유와 부동산 보유와 양도시에 동시부과 되는 세금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거예요. 취득에는 부과되는 세금. 어떤 게 있어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얘는 종합소득세 부동산 보유 중에 임대업을 통한 소득에서는 보유 단계 부과되죠. 매매업을 통한 종합소득세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죠. 그러니까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고 소득세 납세무자가 또 같이 내는 거죠. 종합소득세 납세무자가 모두 같이 내요. 지방소득세도 계산해서.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얘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부동산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취득과 양도 단계에. 어떤 게 있냐면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 인지세는요.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데 인지세. 근데 다만 어떤 교재, 일부 교재나 어떤 일부 교수님은 보유 단계에서도 인지세가 부과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맞아요. 그 타당한 그 이유가 그 법령을 깊게 들어가면 리츠와 관련해 가지고 보유 단계에서도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지세 탄생 배경을 보면 인지세의 그 탄생 배경과 성장 과정을 보면 얘는 유통과세라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보세요. 부동산 여기 또 봅니다. 용어 설명 하나 드릴게요. 학자들이요. 부동산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통과세 이렇게 학자들이 유통과세. 여러분 유통이 뭐예요? 유통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유통은. 그러니까 자 취득한다 소유권 오죠. 양도한다 가죠. 왔다 갔다 부과하는 세금을 유통과세라고 하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등 이렇게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통과세 이렇게 얘기해요. 또 상대되는 개념으로 어떤 재산 보유의 담세력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흔히 보유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유과세. 그러면 보유과세, 재산세 등등이 이제 보유과세고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 그러면 유통과세. 그러니까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부과되는 그 유통과세적 성격으로 탄생했고 성장해 왔어요. 인지세가. 그러다 보니까 보유 단계에서 부과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답이 인지세를 보유 단계에서도 부과된다.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된다고 봐야지 답을 고를 수, 그게, 그래야지만 답이 된다 그러면 뭐, 보유 단계에서 부과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인지세는 유통과세하는 세금이라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봅니다.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도 있습니다.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어떤 게 있냐면요.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가 그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제가 저희 부모님 댁에서 평일날 있잖아요. 가끔씩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시간이 평일날 돼가지고 저녁 때. 그러면은 저희 부모님이 요즘 세 드신 분들은 그냥 KBS 그냥 9번에다가 그냥 거의 뭐 고정해놓고 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6시에 보면 6시 내 고향이라는 TV 프로그램이 나오던데 제가 한번 봤더니 거기서 어떤 농촌 부부의 일상을 이렇게 다루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부부가 나오는데 이 아저씨가 있죠. 농촌에서 어떤 마을에서 이 아저씨가 이 마을에서 인기 짱이에요. 그냥 동네에서요. 무슨 일만 생기면 이 아저씨한테 다 연락해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이제 집에 뭐 전등이 나갔다? 이 아저씨한테 전하면 이 아저씨가 밤이고 낮이고 달려가가지고 전등 갈아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농기구 고장났다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저 밭에서 일하다 말고 내팽개치고 쏜살같이 알았다고 달려가가지고 농기계 고쳐주고 거기서 막걸리 한 잔 얻어먹으면서 술 한 잔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같이 원래 시골은 원래 남자가 직업이 농부면 그 여자 부인도 배우자도 다 직업이 농부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직업이 농부면 시골에서 엄마 직업도 농부지. 저 아버지한테는 그러면 뭐 시골에서 여보 아침에 삽 들고 나가는 남편 배웅하면서 여보 잘 갔다 와요. 그리고서 부인은 집에서 꼿꼿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시골에서는 같이 나가는 거지. 그래서 같이 부부가 일하다 말고 이 아저씨가 팽개치고 가버려요. 그러면 그 뒷일은 누가 하느냐? 이 아줌마가 다 하더라고요. 야, 이 아저씨 너무하더라고. 내가 봐도 진짜 아줌마는 혼자 고생하고 말이야. 이 아저씨는 동네에서 인기만 없고 진짜. 그런데 여러분 봅니다. 동네 일이면요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보 양도 다 끼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요? 농부 아저씨요. 농부 아저씨. 그래서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아까 부가가치세 꼽사리 껴서 받는 세금이죠. 농부 아저씨. 자, 다시요. 요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기억하면 되는데 30회 시험에서 요거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는데 보유 단계에서 부과할 수 있는 조세를 골라라 해서 요거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는데 30회 시험 작년에. 요것도 보세요. 작년에 맨날 한 거잖아요. 9, 10월 달까지도. 자,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 많이 풀었었고. 부동산 일단 보세요.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예요?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과되는 세금?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만. 취득과 양도에만 원칙적으로 일단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인지세. 그 다음에 취득부 양도 다 끼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부지.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다 낍니다. 자, 그럼 요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취득 시에만, 보유 시에만,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된 거예요. 이거부터 먼저 봅니다. 자, 취득 시 일단 먼저 이걸 틀을 잡고 그 다음에 동시부가 되는 것으로 딱 중첩하면 됩니다. 자,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거 어떤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세 가지.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자,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이거 틀을 딱 잡고 그 다음에 동시부과되는 거 이제 딱 하면은 섞으면 되잖아요. 자, 동시부과되는 세금.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예요? 지방교육세. 자, 사진처럼 이걸 찍으세요. 머릿속에 그저 새겨 넣어.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과되는 거 어떤 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시에만.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 원칙적으로 어떤 거? 인지세. 취득과 양도 다 끼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이렇게요. 농특세, 부가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그 44페이지 부동산 활동 관련 조세 있잖아요. 우리 교재 이렇게 막 섞여져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44페이지 맨 왼쪽에 보조단에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과세되는 조세, 농특세, 부가세만 나와 있는데 제가 지방소비세까지 말씀드렸죠. 농부 아저씨요. 농특세, 부가세, 지방소비세. 자, 농부 아저씨고. 그 다음에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만 과세되는 조세, 동시부과되는 거 어떤 거? 지방소득세만 나와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하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 종합소득세를 보유와 양도 단계에 낼 때 지방소득세까지. 종합소득세 하나 더 추가하고요. 보조단 거기. 그 다음에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만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예요? 지방교육세.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인지세.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표로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새겨 놓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기억하시고요.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교재 표 내용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제가 알려드린 대로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취득세, 등록세, 상속증여세 이렇게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 종부세 이런 식으로요. 자, 여러분들이 요거 이해하셨으면 이렇게 딱 기억합니다. 요거 이해하셨으면 자 보세요. 이해하셨으면 취득 시에만, 보유 시에만,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얘네들 세금만 딱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부가 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머릿속에 정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돼요. 자, 그럼 교재 기출 체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5페이지 기출 체크 25회인데요.
2020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자, 재산세는 어느 단계에서 부과됩니까?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이죠. 취득 단계 부과되지 않고. 얘는 체크하면 안 되고. 농어촌 특별세는 농부 아저씨니까 다 끼겠죠? 취득 단계도.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죠. 그러니까 얘는 취득 단계 부과되지 않고. 지방교육세, 자, 얘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된다고 그랬죠? 지방교육세에 취득과 보유에. 그러니까 취득 단계 부과되고.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원칙적으로 동시 부과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자, 디귿, 리을, 미음, 니은, 리을, 미음번인데 이 문제는 25회 때 있잖아요. 세법을 좀 공부한 사람이면 재산세,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라는 거, 이건 상식이고요.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거. 그럼 재산세, 종부세 빼면 나머지 애들 잘 몰라도 3개씩 짝져져 있으니까 당연히 재산세, 종부세 빼면 나머지 골라야죠. 니은, 리을, 미음번이잖아요. 그 사람들 이게 답을 골랐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심화에 보니까 지방소비세 나오는데 이거는요 그냥 참고예요. 여러분 지방소비세는 자세한 내용이 독립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극히 낮으니까. 절 보세요. 지방소비세는 그냥 몇몇 특징만 알면 돼요.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은 얘는 지방세인데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특광도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이고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뭐라고요? 특광도, 도세고.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보다 꼽살이 끼어서 받는 세금이다. 네? 그런 정도. 그 지방소비세는 그래서 농부 아저씨잖아요. 여기 속해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동네 다 참변하고 동네 이름은 다 참변하고 취득부양도 다 끼일 때 지방소비세도 같이 낍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특징 얘기만 몇 가지만 알면 돼요. 지방소비세는 자세한 내용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부가가치세 꼽살이 껴서 받는 세금이고 그래서 부가가치세 꼽살이 껴서 다니고 그렇습니다. 자, 46페이지에 46페이지도 한 장 넘기셔서 주민세는 다음에 제가 다음 주에 몇몇 얘기들을 해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 지방소득세요. 지방소득세 한번 봅니다. 소득세나 법인세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로 2014년도부터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됐고 자, 지방소득세에 관한 얘기들이 거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지방소득세는 여기 보세요. 제가 정리해드린 요 내용으로 요런 내용들만 딱 아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아셨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 뭐 다른 얘기는 필요 없고요. 또 개정된 내용도 있는데 배정이 반영이 안 돼 있네요. 그냥 제가 알려드린 요 정도 내용만 지방소득세 알고 가시면 나중에 좀 더 이제 추가된 얘기 몇 가지만 살짝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이번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지방소득세 그러면 이런 내용만. 지방소득세는 과세주체는 특광시군.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중에서 얘만 특광시군이고 독립세라는 거.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 나오면 무조건 틀리고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 문제가 내는 세금이고 소액징수면제 적용되고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고 2,000원 징수하고 소득세 대부분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세 표준은 소득세를 과세표준에서 약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다는 거. 이런 정도. 그래서 이 정도 내용만 지방소득세를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대로만 지방소득세를 알면 되고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참고적으로 보시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만 딱 기억합니다. 필기하시고.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고 인지세는 또 필요한 내용은 살짝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징수 방법. 이 세금을 어떻게 징수하느냐, 또 가산세, 가산금이요. 이런 내용들, 개정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자, 이거 다음 주에 설명을 안 들으면 있죠? 수업을 안 들으면 뒤에 강론으로 넘어가서 지방세 국세할 때 계속 모르는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수업을 꼭 들어야 됩니다. 아셨죠? 본방사수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징수방법, 가산세, 가산금 그리고 납세의무 성립확정, 소멸 47페이지 내용들 있죠? 이런 내용들을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업이 조세 총론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연결이 돼 있어요. 세법은 오늘 수업을 안 듣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처음 온 사람은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돼요, 이제. 오늘 수업을 들었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다음 주 수업을 안 들으면 나중에 뒤에 또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본방사수합니다. 집에 가시려고 여러분들? 그건 아니고 항상 제 수업은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업 시작할 때 전주에 배운 내용 복습하고요. 쫙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딱 리마인드 해드리고 또 수업 진도가 나갔죠? 끝날 때 또
그날 수업 배운 내용을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리마인드 해드리고 복습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갑니다, 여러분들. 항상 복습이 끝나야지 수업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진도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들. 고개를 드시고요. 예. 복습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일단 광고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카페도 좀 소개해드리고요. 그래서 자료실 이용할 수 있는 저것도 좀 알려드리고요. 그 전에 자료실부터 먼저 알려드리겠네요. 여러분 성원 씨 분들은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의 핵심 요약이죠. 이런 것들 사실은요, 이런 핵심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제 카페에 보면 핵심 요약 정리가 있어요. 자료실에 오시면. 그래서 제 개인 카페입니다. 그 다음에 5, 6월 달에 이제 5월 달에는 요약집이 나오는데, 제 요약집이 나오는데, 그때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요약집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요 책을 이제 기본서를 공인당기권은 제가 쓴 책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수정 다 해드리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다른 곳에서 타사에서 쓴 책이 있었는데, 어떤간에 우리가 이제 요거로 EBS 거로 이제 하기로 해서 올해는 이제 요거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쓴 요약집이 나와요.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들 핵심은 다 조세총은 다음 주 배울 내용까지요. 제 그 개인 카페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료실에 그거 다운받으시면 돼요. 또 그래서 포털 그 다음 카페에 네이버 카페가 아니라 다음 카페예요. 그래서 다음 카페인데 네이버 카페가 아닙니다. 다음 카페인데 뭐 네이버에서는 검색하면은 얘들이 자기들 카페 아니라고 저 카페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되고, 포털 다음에서는 그냥 네이버든 뭐 포털 다음이든 제 이름을 강성규 세법 또는 강성규 교수 제 이름을 치시면 자동 검색어로 떠요. 사람들 많이 검색해가지고. 그래서 포털 다음 카페를 여러분 찾으셔가지고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그 다음 카페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훨씬 더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카페 앱을 설치하면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등업 신청을 해야 돼요. 등업 신청을. 그래서 정회원으로 등업 신청을 해야 됩니다. 회원가입하면 준회원이고 등업 신청을 해야지 정회원이 돼요. 그래서 그럼 자료실 이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저 광명 그 수업 듣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움 수업 듣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제 등업 신청하면 제 스마트폰에 알림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못 해주는 거고, 뭐 시간 될 때 보고 있을 때 제가 이제 등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정회원이 되면 자료실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분들 공부하는 분들, 합격의 선배분들 이런 분들 글도 여러분들 보고 할 수 있고요. 또 개인적인 세금 관련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카페 전문 변호사도 있어가지고 법률적인 질문, 민사든 형사든 법률적인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실 여기에 잘 이용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미 오늘 강의한 내용, 다음 주에 강의할 내용 학습 자료실에 자료 올라가 있으니까, 핵심 요약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그 광고 드렸고, 그 다음에 11월부터 기초과입문 과정이 시작되지만 이제 기본서부터 이제 뭐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1, 2월 달, 그 다음에 3, 4월에까지 기본서는 1, 2월, 3, 4월을 두 달을 제가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 강의하고 또 심화시켜서 내용을 강의하고 이렇게 해서 3, 4월까지 강의하고, 그 다음에 5월 달부터는 제 요약집으로 이론을 이제 압축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헷갈린 내용들을 이제 비교토의 세법 특강을 통해서 이제 특강집으로 비교 정리해드리고, 또 문제풀이 들어가고 또 95 마무리 과정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쭉 함께 하시면은, 이제 저희들이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30일의 시험 반드시 합격할 수 있으라 믿습니다. 무슨 뭐 특별한 일이 없느라는요. 자, 그 다음에 공부를, 이 중개사 이 공부는 뭐 한두 달 공부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한두 달에 다 알려주세요. 한 번에 그냥 다 알려주세요. 왜 이걸 기본서를 1, 2월, 3, 4월로 나누어서 강의하나요? 그러는데, 한 번에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소화를 못 해요. 그러니까 1, 2월, 3, 4월 이렇게 나눠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과정을 쭉 이렇게 단계별로 가면서 우리가 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길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인생도 그렇잖아요. 인생도 살다 보면 막 안 좋은 일, 불행이
올 때는 희한하게 불행은 겹쳐서 오더라고. 꼭 안 좋은 일이 막 겹쳐서 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그런 때 삶의 끈까지 놓아버리려고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계시고 그런데, 근데 인생 살다 보면요, 그 시기만 좀 지나면 뭐 그렇잖아요. 좋은 일도 막 생기고요. 그 다음에 기분이 나빴다가도 우연히 TV를 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TV를 보면서 웃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도 있고 막 그러시잖아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공부도 똑같아요. 공부도 이렇게 길게 하다 보면 어떤 날은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공부하기도 싫어질 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날은 또 공부를 한다고 하고 전국모의고사 봤는데 점수는 안 나오고 그래서 실망하고, 나보다 늦게 온 애가 좀 더 잘 나오고 나는 일찍 왔는데 나는 점수 안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모르겠다 내주고 싶은 생각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들을 견뎌내셔야 되는데, 여러분 학교의 선배들도 여러분이 처음 와서 이거 뭔 소리야 도대체, 한국말인데 이거 분명히 한국말로 강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옆에 있는 사람은 아는 것 같은데 나는 모르겠고, 이런 고민들이요, 학교계 수많은 선배들도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고민이나 그런 것들은 다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극복하고 합격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하여튼 약해지고 싶을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견뎌내시면 반드시 30일에 시험 합격에 영광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 한 편 읊어 드릴 건데,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시면서 힘드실 때나 아니면 또 수험생활 하시면서 힘들 때요, 요 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약해지지 마라는 시바타 도요라는 일본인 백세 할머니가 쓴 시인데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100세 되셔가지고 장례비로 모아놨던 돈이 있어요. 자기 장례비로 쓰려고 돈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손자가, 할머니가 이렇게 습작서 연습장에 막 그냥 써놓은 그 글들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 손자가 이제 이걸 시집으로 출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많이 이제 알려졌었는데, 약해지지 마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와닿았던 부분은 이 백세 할머니가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이런 표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살다 보면 좋은 일 생기고 그런 것처럼 공부 똑같이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약해지지 말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복습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요. 오늘 제가 처음 보신 분들은 처음 만나가지고 우리 시험에서 부동산 세법에서 중요한 세금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출제비중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재산세, 종부세, 자, 팔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 양도소득세. 우리 시험은 얘네들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출제 비중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조세 총론, 조세의에서 오늘 다른 거는 그냥 교양 삼아 읽어보시는 거고,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납부 이행 방법이에요.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 일시불 납부가 원칙인데, 그죠? 근데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뭐가 허용돼요? 물납.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분할 납부가 허용됩니다. 허용되는 세금들이 딱 정해져 있었죠.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허용되지 다른 거 안 돼요. 국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 상속세만 허용돼요. 다른 세금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요 세금들, 그러면 취득세부터 주요 세금들로 해가지고 허용 여부를 우리가 또 OX로 했었습니다. 자, 허용되면 O 아니면 X요. 취득세는 물납? X. 분할 납부? X. 등록면허세 물납? X. 분할 납부? X입니다. 재산세 물납? O. 분할 납부? O.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물납? X. 분할 납부? O. 양도소득세 물납이요? X입니다. 분할 납부? O.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안 돼요. 분할 납부만 되고. 그 다음에 상속세 물납? O. 분할 납부? O. 증여세는 물납? X. 분할 납부? O.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요 세금들 물납, 분할 납부, 허용 여부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조세 분류를 통해서 주요 세금들의 특징을 파악했는데, 그럴 때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로. 그럴 때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도.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니에요. 그 자치 구세지, 구도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시군구, 지자로 이름 시작한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틀려요? 어떤 애만 틀려요? 지방 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특광 도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5개 주요 세목,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5개 주요 세목은 공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간접세입니까? 직접세입니까? 직접세입니다, 얘들.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해 불일치? 일치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합니까? 간접세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한 가지 어떤 거 들어드렸어요? 부가가치세.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상업자만이 납세 의무자인데 세금 부담은 공급하는 사람한테 받아서 내잖아요. 자, 이런 게 간접세고. 그 다음에 5개 주요 세목은 보통세입니까? 목적세입니까? 보통세.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나 일반적인 지자체, 일반적 운영 경비 충당하고 사용 목적이 딱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는데 국세와 지방세 목적세를 나눠서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했어요? 교교농 찌찌. 그래서 교 뭡니까? 교육세. 교 교통이나 지원경세. 농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찌찌에서 첫 번째 지는 뭡니까? 지역자원시설세. 두 번째 지는 지방교육세. 그래서 찌찌, 교교농 찌찌고 얘네들만 목적세고 나머지 주요 세금들은 나보다 보통세입니다.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요, 독립세입니까? 부가세입니까? 독립세입니다. 독자로 부과하는 세금인데, 자,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는데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교육세, 또 뭐가 있습니까? 교교농 중에서 교육세가 또 뭐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뭐가 있어요? 지방교육세. 얘네들이 부가세입니다. 5개 본세목과 부가세 짝도 외우는데 취득세 아직 모두 괜찮아요.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감면이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으면 뭐만 부가세로 부과돼? 지방교육세만.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특세도 부과돼요. 재산세 부가세는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이 외웠어요. 어떻게 외웠어요? 재진이니까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 지방교육세가 몇 프로? 20%.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웠어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되고,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는데 감면받은 세금이 있으면 감면세액의 2% 뭐가 부과돼? 자, 감면세 2% 농특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양도세는 부가세목 없고 감면이 있을 때만 농특세가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특광 시군세고 얘만 진짜로 임시하는 들 중에서 독립세입니다. 부가세 문제는 무조건 틀리고, 자,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 문자가 내는 세금이고 소액신경수 면제 적용되고, 자, 이런 것들 소득세액이 10%로 부과되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우리 부동산 주요 세금들은 취득세부터 양도까지 주요 세금들은 종량세입니까? 종가세입니까? 종가세입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됩니다. 종가세일 때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적용되니까 정율세율이 적용됩니다. 종량세, 정액세율은 등록면허세에서 말소등기 변경등기는 건당 6,000원 이렇게 계산되니까 종량세고, 6,000원 금액이설로 적용되니까 정액세고,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말소등기 변경등기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종량세, 정액세율 적용되고, 뭐 인지세, 문서 한 통당 얼마, 그러니까 종량세, 정액세율이고,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도 종량세 정도입니다. 전력 1kW 시당 얼마 이런 식으로 자세한 할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종량세 이런 거라는 거. 주요 세금들은 다 종가세고 정률세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5개 주요 세금은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인 그런 세금이라는 거. 정률세율이 정되고요. 자, 이렇게 이 정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우리가 활동에 따라서 조세 분류했습니다. 자,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3가지,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보유시에만.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자, 동시 부과되는 애들,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예요? 지방교육세, 취득과 보유에만.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만.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인지세. 취득부 양도 다 끼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부지.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부가세세 꼽사리 끼는 세. 농부 아저씨 다 낍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여러분 오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고, 다음 주에 빠지면 폭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하여튼 금방 제가 약해지지 마라는 시 읊어드렸는데, 하여튼
오늘부터 시작해서 시험장 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반드시 해내서 30일의 시험 반드시 합격하겠노라 다짐하는 의미에서 오늘 힘찬 박수 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해피 뉴 이어 여러분들. 예.